반갑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7, 80을 살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백수를 하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임플란트 수명도 그와 같이 정말 가늠하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제를 이 시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분들 내가 몇 살까지 살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70살 살 거예요? 아니면 60살 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단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거죠. 초창기에는 임플란트, 어느 회사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그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회사와 관련돼서는 볼 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일체형이냐 아니면 일체형이 아닌 임플란트냐 그거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100%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지주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도 수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위에 올라가는 보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임플란트의 수명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임플란트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도 많이 달라질 수 있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0% 이상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다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40%, 채 50% 안 되는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는 것만큼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고난이도의 수술의 그런 테크닉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수명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다음 또 하나의 다른 부분은 환자의 구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상태가 좋은 그런 상태와 잇몸 살이 아주 좋은 상태, 그리고 저장력이 세지 않고 저장력이 적당한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환자의 식습관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수명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뼈가 안 좋은 경우에 인공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공뼈 이식의 그 상태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인공뼈 이식하는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부분들을 모아서 큰 축으로 하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은 환자가 어떻게 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보철을 관리하느냐 하는 그 축이 또 가장 큰 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축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이게 수명이 얼마다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잘 맞아졌을 때는 그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따라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로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수명이 10년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고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임플란트가 심겨질 때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뼈하고 굳어지는 그 시간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이 올라가기 전까지 임플란트가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어지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우리가 5년 기간을 봅니다. 3년에서 5년 기간을 지나면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을 보는데 초창기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짧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게 임플란트가 제자리를 잡느냐 하는 환자들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 기간이 있고 또 한 5년 기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더 긴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 처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일어나는 단계와 3, 4개월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단계 그리고 보철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단계 그리고 한 3개월, 6개월, 1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단계 그리고 한 5년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단계 이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은 환자의 그런 건강 상태나 환자의 그 관리 상태가 거의 100% 임플란트의 수명을 책임진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가 수명을 문제를 삼게 되는 그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자체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성공률을 그때 식립하고 나서 따졌을 때 성공률이 지금 90%가 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보면 지금 현재 한 98%, 99% 성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갔거나 뼈이식을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하고 특히 상악동 시술을 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임플란트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기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독이 덜 됐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서 생기는 경우와 그리고 수술을 할 때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경우에 시술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플란트의 시술에 대한 노하우와 임플란트 시술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주는 게 참으로 중요할 거예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본을 떠서 보철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보철을 연결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환자가 보철을 정상적으로 안정이 되는 필요한 시간 동안에 안정을 시키지 못해서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6개월, 1년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우리가 정상적인 치아들도 풍치, 치주질환, 잇몸병이 생길 수 있는데 똑같이 임플란트 주위에도 플라그 컨트롤이 그러니까 치석 제거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되게 될 것 같으면 역시 똑같이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너무 이렇게 단단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충격에 의해서 보철이 무너지기도 하고 임플란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4, 5년이 지났을 때 이후에 임플란트가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나서 보철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임플란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교합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해주면서 확인을 해주는 그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25년 전에 식립했던 환자들을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 오셔서 저를 만나서 임플란트 사용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가 그대로 유지되고 보철도 손보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한 10년, 15년 지나면 보철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임플란트도 보철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많은 환자들이 그냥 그대로 보철도 그대로 사용하고 임플란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전, 20년 전 그 임플란트의 그런 형태나 모양이나 또 지금 현재의 임플란트의 그런 형태나 모양 그리고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또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 제가 처음 썼던 초창기에는 머신 서피스를 해서 표면 처리를 하지 않는 임플란트가 처음에 나왔었고 형태도 이렇게 직선 형태의 나사산이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거의 지금 최근에 현재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표면에 뼈 부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표면 처리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고 형태도 치아 뿌리와 유사한 쇠기 모양의 그런 임플란트들을 지금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심은 임플란트들은 그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관리가 잘 된 경우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교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몸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시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또 드러내고 재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임플란트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환자분 건강상에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아마 유지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프다 힘들다 했을 때 왔을 때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